제8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8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 연설로 전국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화살바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대입이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혼란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합니다. 특검은 안 된다는 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과 특위는 국회의 몫이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몫을 국회의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대통령은 지난 9월 3자 회담에서 말씀했지만 새 정권이 임명한 문화재 청장을 전 정권에서 있은 숭례문 부실복구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들의 은폐, 축소 및 수사, 방해, 외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정권의 몫입니다. 진정으로 국회의 일은 국회에 맡기시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재발방지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정쟁 마감을 선언하면서 민생 살리기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건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문제를 빌미로 민생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 정치 개혁 모두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국회 연설에서는 여야가 논의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판 중 사건이라서 또 국방부 대선 개입 사건은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 중인 사건 제외하자는 것이고
군 관련 사건은 수사를 특검과 군 검찰이 합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밝혀야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되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청와대에 일일 보고했다라는 전직 국군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30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로 보고라인이 존재했고 사이버사령관이 수시로 청와대로 불려가서 심리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즉 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아마 가장 큰 피해자 그리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특검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스스로 말한 대로 이제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라는 말처럼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영표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항기합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군사이버사령부의 청와대 일일 보고라는 실체가 조금 또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검찰에 나간 정문원 의원이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고집스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헛바퀴 특위로 한두 번 서본 게 아니라 최근의 일만 봐도 공영방송 특위로 몇 달간 헛바퀴 돌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게 하는데 여당이 성공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는 헛바퀴 돌려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특위가 얼마나 허망한지 너무 분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없는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정원을 비롯해 민관군의 조직적 선거 범죄를 제대로 밝히자는 것은 결사 반대하면서 대책만 만들자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그냥 특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만 대통령의 약속과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조준훈 삼성특검 때처럼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황당 특검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과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합니다.
강기정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회 안에서 100명이 넘는 과다 경호 소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이 됐고, 새누리당의 비상식적 대응이 문제를 어제 악화시켰습니다. 경호실이 이런 과다 경호 소요를 판단한 근거, 그리고 무슨 상황 판단으로 의사당 현관에 거의 첫 사례죠, 가로막았는지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왜 허용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미 대통령 떠난 상황에서 경호실 직원의 멱살잡이, 날개 꺾게 한 과잉 대응한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어제 이우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본인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 자료를 읽다시피 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하고 본인은 이것을 읽었는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과연 입법부의 자존심이 한치라도 있는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평균 5.45%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용은 6.4%, 주택용은 2.7% 오릅니다. 지난 1월 평균 4%, 2011년 8월 4.9%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3년간 5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누진제로 인해서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산업용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용의 원가 해수율은 90% 중반이며 이번에 인상률을 대해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약 1.33% 정도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대기업의 주장은 그야말로 엄살입니다.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원전, 정설 등 국민의 뜻과 반하는 전력 생산 시설이 확충되어 왔습니다. ESS,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산업 혁신을 통해 전력 에너지 효율화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소를 지방 부산이나 전남, 영광 등 지방에 몰아짓고 도시 지역 먼 곳까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할 뿐입니다. 정부는 수요 조절과 억제를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지역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력 산업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고 동참을 두드리는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 저격수는 다름 아닌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격수로 지칭되는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의혹이 가했던 그 저격수는 총리를 상대로 시족 일관 박원순 시장만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급기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 쇼의 상징 아라뱃길 사업 승계까지 주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정홍원 총리마저 국책 사업이 세금 낭비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했겠습니까? 결론은 어불성설,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그 흠진내기 극성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6명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압도하는 승리가 나온 것에 대한 평정심을 상실한 반로라고 봅니다. 진정한 새누리당의 저격수를 자임한다면 그 조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향했어야 옳았습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는 시정연설이 전국을 방영될 때 홍준표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토록 국민이 결사반대했던 진주호를 폐업시키고 그 대신 일종 수급권자를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던 그 약속마저 파기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랑 숙련탑 중대 무상급식 약속 파기에 이은 복지공약 파기 연속입니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바로 다음 날 가난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를 담당했던 진주령 폐업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말씀에 영이 서지 않고 공허하며 집권 여당의 자중질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저격수에게 충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 이전에 등잔 밑의 자기 주변부터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말 바꾸기로 언제까지 치졸하게 버틸 생각입니까? 우리 국민은 정문원 의원이 지난 시기에 했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단독 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이 녹음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비밀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기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측과 짜맞추기로 일관됐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할 검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정 의원이 이야기한 땅 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 기록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이 회담 내용에서 비밀 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문원 의원 그리고 오늘 서상기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전히 대화록 안에 NLL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문원 의원은 6월 2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구두 보고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물어와서 확인만 해주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국가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정상회담 대화록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짜깁기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욕보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정문원 의원 그리고 서상기 의원이 국민들에게 섞어 대지하는 길은 본인의 말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길입니다. 사퇴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시정 질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진흥법.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1만 4천 명이 늘어난다고 하고 관광진흥법은 4만 7천 명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우리 야당과 관련 단체 학계에서는 한 50명 정도 늘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1만 명당 1명씩 정유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대기업 특혜법이고 국내 기업 역차별이자 공정거래법 근간을 훼손하는 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조차도 한 1,100명 정도 늘어날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1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관광진흥법 이것도 관광산업 고용유발 개수가 24.8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47,000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유력 관계자도 이 고용유발 개수에 따른 고용효과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위생법 위반 및 면학 환경을 훼손하고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경복궁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법들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민생을 빙자한 재벌 특혜법을 이렇게 민생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정말 문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생긴다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까지 다 숫자로 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런 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정책위장께서 발표한 8개 법안을 추가해서 정말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운전 기사보호법, 골목상권 지키는 법, 변종 SSM 규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을 통한 직접 교섭 촉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 보호법, 을피해 구제기금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자 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을의 눈물을 닦고 서민을 지키고 민생 살리는 법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허망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말로는 국회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에도 보여주었던 말다르고 행동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국회에 대한 경시 그리고 과잉 경호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있었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유감 표명에 의해서 저는 일부 확인된 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일부 신문에 보게 되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경호실에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그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보게 되면요, 여성 합격자 비율이 46%에 달해서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직만 놓고 보게 되면 56%로 정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4%, 그리고 30대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6%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기업의 상임위원 139명 중에서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 60개 공공기관 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애상퇴직 지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성 직원의 41.2%는 본인이 차장이나 부장급으로 퇴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원급이나 경영진으로 퇴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4.6%에 불과합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여성 인재 등용을 등한시하면서 민간 부분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2017년까지 미래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말로만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성 공약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여성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법리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께서 오늘 중으로 따로 언론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